먼저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주식 70%, 현금 30% 비중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.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있었네요. 현금이 없었었는데요. 주식 70%, 현금 30%로 현금 비중을 30% 확보를 했습니다. 자, KT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은 주식 85%, 현금 15% 비중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보인 동부증권 강릉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윤희찬 지점장입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현금을 조금 더 늘려 놓으셨네요. 자,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신 건지 종목도 어떤 종목이 담겨 있습니까? 예, 금일은 BH 30%, 휴메딕스 20%, 현대미포조선 20%, 현금 30%로 준비했습니다. 네. 어제 종목 변화가 좀 있었고, 오늘도 또 세운메디칼 그렇다면 매도를 하신 거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우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완만한 상승은 이어가지만 고점에서의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200일 이평선을 오랜만에 완전히 안착시키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간밤에 해외 증시는 전주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200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가운데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 수출 가능성에 따라서 배럴당 49달러 선 정도의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미국의 서부항만 파업 영향 때문에 4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좀 기록했고요. 국내 시장의 어떤 상승의 연속성보다는 잠시 숨을 좀 고르는 구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 대목이고요. 포트폴리오는 현금을 소폭 준비하는 가운데 차기 종목 발굴에 좀 더 힘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어제 매도한 종목이 자화전자였어요. 최근에 움직임은 좀 주춤거리다가 오늘도 반등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그 상황은 아닌가요? 자, 이 종목 왜 매도하셨죠? 어제까지 이제 별다른 크게 이슈가 없는 가운데 주가가 이제 4일째 조정을 좀 받았고요. 장중에 탄력이 너무 둔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처리를 좀 한 겁니다. 다만 이제 200일 장기 평선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 모습은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주가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는 다시 한번 좀 잡아볼 예정입니다. 네, 계속해서 관심권에는 두고 계시는 그 종목이네요. 자, 그리고 오늘 매도한 종목이 세운메디칼. 이 종목도 이틀째 지금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하시는 건가요? 세운메디칼은 장중에 소폭의 좀 변동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. 코스닥 업종의 장중 탄력 둔화를 좀 염두해서 장중에 소폭 수익 실현에 좀 나섰고요.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200일선 안착 시도에 대한 잠시 지루한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보시고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죠? 일단 200일선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6,700원대 가격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네, 오늘 좀 자꾸 터치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두 종목을 좀 빼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오늘 담으셨습니다. 최근에 조선주들 좀 움직임이 좀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. 자,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? 예, 어제 경기 민감주들의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서 어제 포트폴리오에 한번 좀 편입을 시켜봤고요. 아무래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회복세 때문에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. 특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실적 부진을 딛고 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확인시켜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포트 편입을 한번 좀 시켜본 겁니다.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을 어제 좀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. 다만 이제 4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추가 상승 여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서 좀 수익률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BH. 오늘은 좀 소폭 조정이긴 한데 숨고르기로 봐야 되는 거죠? 예, BH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갤럭시 6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고점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관련 IT 부품주 역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어제 BH 역시 기관에서 6만 주 이상 매수가 응집이 되면서 2015년도 연고점을 벗겨내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.
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격적으로 1만 원대 안착이 강하게 이어진다면 단기 목표 주가는 11,000원대에서 12,000원 구간 정도를 잡아드리고요. 1만 원 가격 안착이 안 된다면은 일단 단기 수익 실현 정도로 방향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휴메딕스 어제 많이 올랐던 또 종목이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제 221선 저항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돌파 가능할까요? 지난 시간에 최근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트렌드 자체가 보톡스보다는 필러가 대세라는 의견을 좀 잠시 드렸었는데요. 어제 장중에 강한 상승 탄력을 일단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. 올해 휴메딕스의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단기 순이익 연간 기준으로 150억 원 이상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실적 면에서는 골관절염 치료제나 필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장 이후에 21선 이평선이 존재하는 8만 원대 초반 가격 이런 돌파 여부에 따라서 신고점 트라이에 대한 도전이 한 번 정도는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